은퇴 후 자식 기대는 순간 노후는 무너진다. 지금 당장 끊어내야 할 위험한 착각. 나이 들수록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올 때가 있다. 그래도 내가 애들 키워놓았으니 늙어서 힘들면 도와주지 않겠어? 어쩌면 당연하다. 평생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때로는 밤새워 간호하며 여기까지 키웠으니 언젠가 그 사랑이 돌아오리라는 기대는 자연스럽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대가 현실을 버티는 기둥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길다. 길어도 너무 길다. 60세에 은퇴하면 30년이다. 자녀는 이제 본인 가정 꾸리고 살아가기 바쁘다. 그들의 삶은 우리의 기대나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돌아간다. 결국 부모가 자녀가 도와주겠지라는 믿음에 기댈수록 노후는 점점 기울어진다. 오늘 이 얘기를 조금 솔직하게 해보려고 한다. 1. 자녀가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왜 위험할까? 1. 자녀의 삶도 빡빡하기 때문. 요즘 2030만 4050세대는 부모 세대가 경험하지 않았던 문제 속에 있다. 높은 집값, 불안한 고용, 치솟는 교육비, 빠른 기술 변화 속에 직장 스트레스까지. 자녀가 우리를 돕고 싶어도 여유가 없다. 이 관계가 부담으로 변한다. 부모의 생활이 자녀의 등골 위에 올라타면 처음엔 미안함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부담, 스트레스, 거리감으로 바뀐다. 도움을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상처만 남을 수 있다. 3. 가장 큰 문제 준비를 늦춘다. 어차피 자식들이 조금은 도와주겠지라는 막연함은 노후 준비를 미루게 한다. 투자, 저축, 생활비 구조 조정 어떤 것도 절박하게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노후는 준비한 만큼만 온다. 2.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기대 끊기다. 가혹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기대를 끊는다는 건 자녀와의 정을 끊는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담을 덜어내고 나 스스로 삶의 중심을 되찾겠다는 선택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실을 알아야 준비가 빠르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훨씬 마음이 명확해진다. 3.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노후 사례 3가지. 사례 1. 나 좀 도와줄래? 로 시작된 멀어진 관계. 60대 중반의 어씨는 은퇴 후 생활비가 빠듯해지자 딸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만 보태달라고 부탁했다. 딸은 처음엔 유학까지 보내준 부모를 생각해 도와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본인도 육아비, 대출, 생활비로 빠듯했다. 몇 달 뒤 딸 부부는 서서히 어씨에게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다. 어씨는 섭섭했고 딸은 죄책감과 부담 사이에서 지쳐갔다. 결국 관계는 멀어졌다. 어씨는 뒤늦게 말했다. 그때 내가 그 돈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관계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 사례의 핵심은 돈은 감정을 훨씬 더 강하게 흔든다는 것이다. 사례 이 자식이 나 챙길 거야 했던 B씨 막상 병원비 문제로 무너짐. B씨는 은퇴 후 모아둔 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의사니까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큰 수술을 받게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아들은 병원비를 대신 내줄 처지가 아니었다. 자녀가 의사라고 해서 본인의 의료비를 떠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B씨는 결국 생활비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고 이후 회복은 더 힘들어졌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자기 노후는 자기 책임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사례 3자녀에게 집을 증여한 C씨 부부의 후회. C씨 부부는 미리 집을 물려줘야 애들도 편하게 산다고 효도 차원에서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다. 문제는 그 이후 부부가 아프거나 긴급 상황이 생겨도 집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재산이 없으니 기초연금도 제대로 못 받았다. 반면 아들은 결혼 후 집값 상승 덕에 부자가 됐지만 부모의 생활을 챙길 여유는 없었다. C씨 부부는 말한다. 자식은 잘 살지만 우리는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 4. 결국 진짜 핵심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상태. 1. 노후는 소비의 스킬이 좌우한다. 많은 사람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벌기만 떠올린다. 하지만 은퇴 후엔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 불필요한 고정지출 줄이기, 생활 패턴 단순화, 금융상품 재정비.
이 세 가지가 월 20만 50만 원씩 여유를 만들어준다. 이건 자녀 도움으로 얻는 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 수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들기. 나이 들어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소규모 임대, 파트타임 근무, 취미 기반의 소소한 수입 활동, 소액 투자로 만드는 월 이자 흐름. 큰 돈 벌 생각 말고 한 달 10만 30만 원만 추가해도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3자녀와의 관계는 정서적 거리로 유지하기. 돈보다 중요한 게 바로 관계다.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으면 자녀와 통화해도 편하다. 만나도 가벼운 마음이다. 부담 주는 부모가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부모가 된다. 5.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선물도 사실 경제적 독립이다. 많은 부모가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건 싫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정작 노후를 자녀에게 기대는 경우가 많다. 이건 의도치 않은 모순이다. 진짜 자식을 위한 선택은 무엇일까?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 부모와의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해 주는 것, 부모 스스로 삶을 지켜나가는 힘을 보여주는 것. 이 세 가지는 자녀에게 남기는 최고의 유산이다. 돈보다 크고 부동산보다 중요하다. 6. 마무리 기대를 끊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사랑이다. 자식이 도와주겠지라는 기대를 끊는 건 부모의 고집이나 독립심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사랑의 방식이다. 노후는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나의 삶이다. 누구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꾸려가야 하는 작은 세계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늦지 않았다. 부담은 내려놓고 자녀와의 관계는 가볍게 만들고 내 삶의 중심은 다시 내 쪽으로 가져오자. 그게 결국 나도 자녀도 가족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